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막판까지 낙폭이 축소가 될지 아니면 조금 확대가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가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6% 정도 밀리는 곳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2,42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는 약간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0.8% 정도 밀리면서 776포인트 선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유적으로는 수급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양매도세로 관측이 되는데 현재 구간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도폭이 점차 넓어집니다. 2,752억 원까지 현재 매도세 관측되고요. 기관도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1,290억 원 가까이 팔자세를 기록합니다. 양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지금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집계가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매도 흐름은 약간 축소가 되고 있는데 기관에서 낙폭이 커집니다. 일단은 1,000억 원 안쪽 미만으로 이렇게 좀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는데 개인에서 매수하는 흐름들 관측이 되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이 좀 팔자 기조가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이 환율에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솟구칩니다. 오늘 출발도 1원 10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 높아져서요. 1,300원 선 넘어서는 지점에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지수 흐름은 조금 재미가 없게 흘러갔는데 그 가운데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여전히 강세 흐름 가득한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통틀어서 4종목이 상한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코스닥 시장에 쏠려 있네요. 일단 보시면 3종목이 인공지능 관련 테마입니다. MDS테크, 브리즈텍,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아니었던 FN 리퍼블릭 이 종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더니 현재 구간 2,405원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3자 배정 요상증자 결과로 최대 주주가 베노홀딩스로 변경이 됐다는 소식에 오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갔고요. 거의 풀리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오늘 장 그대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MDS테크 체크해 보실까요? 현재 구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460원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특히나 오늘 집중을 받을 만했던 곳이 바로 간밤에 마무리됐던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 꽤나 무거운 종목인데 무려 14%나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물론 4분기 호실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호실적의 원인을 잘 들여다보시면 일단 전반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은 좀 감소하는 흐름이었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방어했던 쪽이 AI 반도체였습니다. 이 때문에 AI에 대한 체포 수혜주 가장 강하게 엮이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MDS테크는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그래픽 처리 장치인 엔비디아 A100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거래 마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채권 열풍 계속됩니다. 브리즈텍도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1,590원 구간에 멈춰있는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정말 시세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네요. 네, 일자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지금 벌써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5거래일간 강세 흐름을 기록했었는데 5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거의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1,900원대, 2,000원 정도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지금은 6,700원 선에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도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거래 제한폭까지 오를 정도로 지금 시세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상승했던 종목들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 보시면요. 조금 전에 목표가 도달했었던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은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15%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주가는 9,000원 선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도 결국에는 챗 GPT 열풍에 힘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테마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오늘 DI동일도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주목을 몇 가지 받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개별 재료에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요. 보시면 배당 결정 3년 만에 있었던 한진칼 상승세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 덕분에 오늘 장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하게 거래소에서는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부각이 됐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보시면 거의 오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상한가로 마감이 예정되는 종목 외에도요. 뷰노, 코난테크놀로지, 딥노이드, 라이프 시멘틱스, 모비스, IT아이즈, JLK 대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다 붙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두 자릿수대 강력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을 조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엮이기도 하고요. 실적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 좀 소외가 됐던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DYD가 좀 큰 폭으로 뒤로 밀려난 그런 모습인데요. 삼부토건의 인수자금 지급을 완료하면서 일단 단독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재료 공개 때문일까요? 지금은 거래 제한폭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는 1330원 선 건드리고 있고요. 오늘 스펙, 미래에셋, 비전 스펙 2호가 또 신규 상장을 했는데 바로 하한가로 진행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재료로는 오스코텍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유의성을 좀 입증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급락세의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데요. 세비도 플래닙에 대해서 임상시험 이상에서 위약군 대비 통계적인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이런 임상 관련 소식에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현재도 두 자릿수대 하락폭이 조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예상지수로 돌아가서 체크해 보실게요. 현재 구간 거래소 계속해서 0.6% 정도의 하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20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결국에는 이 수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는 예측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0.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780선에 대한 이탈이 있었고 결국에는 778포인트 선으로 현재는 마감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처음에는 보합권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PC 물가 지수를 좀 기다리게 되면서 연준이 참고할 만한 지표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끝까지 시세를 좀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 끝에 이렇게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점이 동시호가 구간의 좀 특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세 연속성 어떻게 체크 2월 24일 금요일도 이렇게 증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 일단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월도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과연 아시아 증시들은 어떤 흐름들 보였을지 지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먼저 좀 살펴보실게요. 일본 증시 어제는 휴장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상승 탄력 오늘 반영됩니다. 하루 쉬어가서 오늘 강한 시세 보여주면서 오전장부터 상승 탄력 빠르게 키웠고요.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가 1.3%가량 올랐습니다. 27,453엔으로 오늘 거래 마친 점이 특징이고요. 장중에 1%대 상승 흐름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미친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여기에 개별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라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일본은행이 취하고 있는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인플레이션 2%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서 오늘장 일본 증시를 다시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통화정책 기조가 빠르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상승 요인으로 만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일본 증시에서 강했는데요. TSMC가 일본 제2공장에 9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오늘 반영이 되면서 일본 증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국내 증시와 조금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일단 밀리는데요. 오전부터 낙폭이 차츰차츰 확대됐습니다. 현재도 하락 기조 그대로 가져가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0.5% 밀린 3,269포인트로 진행됩니다. 신천 종합지수도 0.8% 하락세로 11,78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증시에 지금 큰 호재가 없는 가운데 어제 소개해드렸던 중국 당국이 글로벌 회계법인과 감리 계약을 피하려고 한다는데요. 이 부분이 미중 갈등 리스크로 조금 수면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챗 GPT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챗 GPT의 접속을 또 전면 차단했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영향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중국 증시에서 체크하실 때 포인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봅니다. 현재 항생지수는 더 밀립니다. 1% 이상 하락세고요. 2094포인트 선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홍콩 증시가 일단 1월에 좀 많이 오르다가 2월까지 오면서 계속 약세 흐름이 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저가가 22000포인트 선이었는데 2만 선이 무너지게 될까요? 항생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주가가 좀 약세였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지만 증가세가 둔화됐고요. 결국 중국 당국이 좀 엄격하게 코로나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환율이 결국에는 올랐습니다. 어제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1,300원 선 이탈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결국 7원 70전 다시 한번 올랐고요. 1,304원 8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1,300원 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흐름들 관측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환시와 함께 아시아 증시 둘러봤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어떨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이번 한 주 엎치락 뒤치락하던 양시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현재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4분기 미국의 CPI 지수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또다시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장중 변동성을 보이던 시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 하락했습니다. 약 15포인트가량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 2,423포인트 부근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2,450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 외국인의 매도 물량 커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오후 구간 들어 2,420선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어제 상승폭 일부를 다시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쪽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3,023억 원 순매도했고요. 또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쪽 매도세 강하게 나오면서 973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늘장 순매수로 마쳤는데요. 오늘장 3,646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하락했던 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의료정밀 섹터가 2.4% 가까이 밀렸는데요. 오늘 그중에 SD바이오 센서가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깼습니다. 오늘 역시 4%가량 밀리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그 뒤로 철강주들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철강금속 섹터가 2.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건설 섹터가 나란히 2% 가까이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플랫폼주 약세를 보이면서 서비스 업종 지수 1.4% 가까이 밀렸습니다. 또 통신주 가운데 CEO 리스크가 부각된 KT의 낙폭이 뚜렷했습니다.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주가 역시 급락했는데요. 오늘 통신 섹터가 1.1%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보험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보험 섹터가 0.9%가량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과 운수창고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오늘 BYC 중심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섬유회복 섹터가 0.6%가량 상승했고요. 그 뒤로 금융 섹터가 0.3%가량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상 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그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 이상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1.1%가량 밀리면서 61,300원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가 1.83% 하락하면서 91,0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같은 일부 2차전지 관련주는 상승을 지켜나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0.8%가량 상승으로 마쳤고요. LG화학이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장중에 낙폭을 좀 만들었지만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장 0.76% 하락하면서 78만 3천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 오늘장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1.31% 하락하면서 17만 3,9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기아 역시 1.4%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네이버가 2.6% 가까이 밀리면서 20만 8천원 터치했고요. 또 카카오 역시 1.1%가량 밀리면서 6만 1,8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87%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0.2%대의 강보합으로 마쳤고요. 금융주 가운데 KB금융 1.4%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행동주의 펀드 입김이 강해지면서 행동주의 관련 테마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SBS가 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추천한 사회이사 선임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SBS 주가는 관련 소식에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지난 20일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SBS의 지분 일부를 매수했던 사실에 주가가 급등했었지만 다시 주주활동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10%대 급락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얼라인 파트너스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또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SBS가 오늘장 2.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탄력을 줄여가면서 음봉으로 전환됐고요. 오늘 종가는 42,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SBS 콘텐츠허브가 코스닥 쪽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장 1.9%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또 트러스톤 자산운용도 BYC를 상대로 부당 내부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는 제안서를 보낸 바 있는데요. 이런 소식에 지난 17일에 20%대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같은 테마로 주목을 받으면서 BYC 역시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BYC 오늘 종가 47만 3천원 터치하면서 4.42%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증권주 가운데서도 지배구조 변경을 진행 중인 메리츠 금융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난 21일 메리츠 화재 상장 폐지에 이어서 오는 4월 달에 메리츠 증권도 메리츠 금융지주로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 4.2% 가까이 상승하면서 43,6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또 메리츠 증권 역시 부각이 됐고요. 2.2%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약세로 마쳤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4.4포인트 하락했고요. 오늘장 778포인트 부근에서 소폭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탄력은 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보합권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점차 탄력이 약해지면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770선까지 밀려내려왔고요. 장 후반부 들어 다시 한번 탄력을 좀 회복하면서 780선 터치하긴 했지만 종가는 778포인트 선에서 이렇게 탄력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788억 원 순매도로 마쳤고요. 또 기관 쪽에서도 668억 원 순매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순매수로 마쳤는데요. 오늘장 1,617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과 LNF 같은 일부 2차전지 관련 종목은 강세로 마쳤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은 2.64% 상승하면서 15만 9,3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또 LNF 역시 오늘은 3%가량 상승세 지켜나가면서 23만 4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는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24만 2천 원 터치하면서 0.2%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어제 급등했던 HLB 5% 가까이 밀렸는데요. 오늘 종가 33,550원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게임주도 오늘장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1.56% 하락세를 보였고요. 펄어비스 역시 2%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엔터주도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SM이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 SM 종가가 4.2% 하락한 12만 1,000원으로 마쳤고요. 또 JYP 엔터 역시 0.5%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개 매수 마감일인데요. 오늘 종가는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17만 6,300원 터치하면서 2.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2차전지 관련 종목 가운데 첨보는 0.86% 상승하면서 23만 5,5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같은 컨텐츠 종목에서도 차익 매물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13% 하락으로 마쳤고요. CJ ENM 역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AI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4%대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엔비디아가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은 0.88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였던 0.81달러를 웃돌았고요. 또 매출액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 AI와 데이터 센터 부문을 중심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은 더욱더 성장할 거란 낙관적인 전망까지 더해졌는데요. 이렇게 관련주들에 대한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코난 테크놀로지 어제여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22% 가까이 급등하면서 14만 8,7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셀바스 AI는 윗골이 달면서 탄력은 줄었지만 3.6%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브리즈텍과 MDS테크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오늘장 브리즈텍이 11,590원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MDS테크 역시 상한가로 마치면서 3,455원으로 마쳤습니다. 또 딥노이드가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오늘장 2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의료 자문 플랫폼인 메디허브와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종가 12,61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AI 헬스케어 관련주도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먼저 뷰노가 25%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이번 일주일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오늘 상한가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6,700원을 기록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역시 23%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에선 FN 리퍼블릭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FN 리퍼블릭은 오늘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완료되면서 최대 주주가 FN 코스메틱스에서 베노홀딩스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렇게 베노홀딩스는 총 지분의 19.87%를 확보하게 됐고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 나오면서 FN 리퍼블릭 상한가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2,405원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